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부부들이여 외도에만 집착하고 매달리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다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은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외도 이야기만 나오면 다투고 싸우며 분쟁과 갈등뿐만 아니라 분거나 이혼을 하겠다며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시시비비와 참 거짓 때문에 밀당을 하다 보니 부부관계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에 매일 고통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외도 피해자는 더 힘들다고 말하지만 외도 행위자도 힘들다고 말하죠. 이런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 외도 피해자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울분을 토로하죠. 외도한 주제에 괴로우면 내가 괴롭고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죽을 것 같아 힘들지 너가 뭐 힘드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라는 표현과 함께 분노가 폭발하죠. 따라서 부부는 소진되는 삶, 탈진되는 삶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외도 직면 후 정말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외도에만 집착하고 매달리기에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이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외도 직면 후 치료 작업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도 직면 후 귀한 인생을 아끼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이런 점을 간과합니다. 이에 시간이 약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등 임의적 추론과 확증 편향에 빠져서 치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과 상호작용을 부부는 이어갑니다.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의 경우 추가적인 외도나 기존 외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고, 외도 피해자의 경우 외도 행위자를 미행, 추적, 감시하고 통제와 검열하는 것에 온 신경과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하죠. 이 와중에 어떤 부분은 가정폭력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가 외도 피해자 대상으로 왜 나의 핸드폰을 열어보느냐, 왜 뒷조사를 하며 검열하고 통제하려고 하느냐, 왜 매일 외도 이야기를 꺼냈냐 등으로 물리적, 정서적, 언어적, 그리고 경제적 폭력과 재물 손괴를 통한 가정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부분은 반대로 외도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죠. 너의 외도 행위를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줄 수 없어. 너는 외도 행위를 했으니 나에게 맞아도 싸. 너가 나에게 준 고통만큼 그대로 돌려줄 거야 등으로 분노에 찬 외도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한편 서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과 위협을 하는 한편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를 상담치료 현장에서 만나본 적도 가끔 있는데요. 고통과 괴로움에 의한 죽고 싶은 감정은 공감이 되나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은 여러모로 위험하죠. 특히 자녀들 앞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과 갈등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충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자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에 몰입한 부부들은 감정과 분노가 폭발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을 정도죠. 이에 자녀들 앞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인데요.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성적이 되었을 때에야 자녀들이 받았을 충격을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이미 충격을 받은 자녀들은 2차 피해자가 되죠. 따라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인생을 아끼려면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상담 치료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담 치료를 받아야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도로 인한 충격과 상처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며 보다 나은 출구와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죠. 아울러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나 인생을 아끼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이기에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죠. 요즘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정량적인 시간이 아닌 정성적인 시간입니다. 즉, 수명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면 긴 시간은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되죠. 특히 부부 사이에 그 어느 사건보다 힘든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외도 직면 후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의 인생이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 그리고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외도 직면 후 이혼을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 치료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외도 행위자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도 발각 후 자기 방어에 몰입하면서 인정할 것을 인정치 않고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치 않으며 사과해야 할 것을 사과치 않고 반성해야 할 것을 반성치 않으면 외도 피해자의 고통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의 인생 역시 허비한다는 것이죠. 모든 부부는 외도의 유혹과 위험 앞에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결혼한 모든 부부들은 외도의 유혹과 위험 앞에 있죠. 이는 모든 부부는 외도를 할 것이라는 잠재적 외도 행위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 행위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도의 유혹과 위험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외도 행위를 하였다면 외도 직면 후 적절한 것을 외도 행위자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도 행위자는 부적절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이왕 버리면 이제 노력해서 무엇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외도 피해자가 믿어주지도 않는데 뭘 하며 자포자기식 사고에 빠져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것은 외도 행위자로서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외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외도 직면 후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미숙한 모습입니다. 이런 점을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잘 인지하시고 비록 외도가 벌어졌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삶의 변화와 승화를 위한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부부 상담, 외도 상담, 상담 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하며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 승화, 그리고 업그레이드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인생을 아끼는 법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